얼마 전 한 기업에서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경쟁률은 약 40대 1로 역대급이었죠. 모집군에는 마케터, 에디터, 통계 전문가, 통번역가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자문 놀라웠습니다. 선발된 인원 전원이 여성이었으며 명문대 출신이 아닌 경우도 3분의 2에 달했던 거죠. 스카이 출신의 남성 합격자 비율이 6, 70%를 상회하던 기존과는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시기는 40여 년 전인 1980년, 위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오디션 현장이었죠. 이날 응시자 중엔 앞서 10번 가까이 오디션에서 탈락한 트롬본 연주자 아비 코난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보기 드문 여성 트롬본 연주자였습니다. 트롬본은 남자가 더 잘 연주한다는 막연한 편견이 존재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오디션 연주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도 라는 걱정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심사위원 전원회의 동의로 합격이 결정된 것이죠. 시기도, 장소도 다른 두 채용 과정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블라인드 오디션 방식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했다는 겁니다. 블라인드 오디션이란 학력과 출생지, 나이, 가족관계 등을 묻지 않는 채용 방식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오로지 능력과 전문성만으로 인재를 뽑겠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블라인드 오디션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20세기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자신의 책 정의론을 통해 만약 당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당신이 살 사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가정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설명하죠.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원초적 입장이란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일종의 가상적 상황을 말합니다. 가령 내게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등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동시에 일정한 자유와 기회, 소득, 자존감 등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롤스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블라인드 오디션처럼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과 그 조건에 무지의 장막을 친 채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거죠. 그는 이런 배경 아래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조건 하에 토론을 펼친다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등하고 공정한 결론이 도출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즉, 그는 정의가 철학적 진리나 종교적 신념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더불어 그는 이 공정한 결론이 기계적인 공평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조건을 배제하더라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것은 자명하니 말이죠. 다시 말해 그는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롤스는 이 과정을 거쳐 결정될 두 가지 가상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선거의 자유, 언론 및 집회의 자유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앞서 말한 소수자를 위한 원칙에 해당하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한 기회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만약 이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우선시 여길까요? 롤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합의한 사람들이라면 자유인이자 시민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롤스의 사상은 당대 정치 지형의 양축을 이루고 있던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양쪽 모두에게 비판받았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의 주장이 여전히 한참 불평등한 수준의 타협에 불과하다고 손가락질했으며 자유주의자들은 그가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입장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의론을 결합함으로써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장점을 모두 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의 사상은 이후 여러 국가의 정책 반영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가령 프랑스 사회당은 차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분배 정책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으며, 미국의 자유주의자들 역시 그의 이론 속에서 다양한 요소를 차용했죠. 인간과 사회의 개선에 대한 그의 믿음이 결국 조금씩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